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궁금TV의 토마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 정말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바로 우리 몸의 체질과 사주명리학을 연결해서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건강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는 고기를 먹어도 멀쩡한데 나는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밤에 마셔도 잘 자는데 나는 오후 3시만 넘어가도 잠이 안 오고,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살이 쑥쑥 빠지는데 나는 도무지 변화가 없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각자가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체질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사주팔자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체질이 뭔지, 사주명리학은 또 뭔지, 그리고 이 둘이 왜 연결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체질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체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몸의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부르죠. 서양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을 거의 비슷하게 보고 같은 병에는 같은 약을 쓰는데요. 동양의학은 좀 달라요. 같은 감기에 걸려도 어떤 사람한테는 따뜻한 약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시원한 약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체질 이론은 조선시대 명의이신 동무 이재마 선생님이 만드신 사상체질론입니다. 사상체질은 크게 4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태양인. 이분들은 폐는 크고 간은 작은 체질이에요. 성격이 활발하고 추진력이 강한데 간과 관련된 부분이 약해서 눈이 쉽게 피곤하거나 혈압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 소양인. 비장은 크고 신장은 작아요. 소화는 잘 되는데 열이 위로 많이 올라가는 타입이죠. 그래서 얼굴이 쉽게 빨개지거나 두통이 잘 생깁니다. 세 번째, 태음인. 간은 크고 폐는 작은 체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많은 타입이에요. 체격이 큰 편이고 땀을 잘 흘리는데 호흡기가 약하고 살이 잘 찌는 경향이 있어요. 네 번째, 소음인. 신장은 크고 비장은 작습니다.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타입이죠. 찬 음식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불량이 옵니다. 이렇게 4가지 체질이 있고요. 각 체질마다 강한 장기와 약한 장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음식, 해야 할 운동이 다 달라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자기 체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냥 나는 살이 잘 쪄 정도만 알지. 내가 태음인이라서 호흡기가 약하고 땀을 많이 내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주명리학, 어렵게 느껴지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 개념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주팔자는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8글자예요. 년주 2글자, 월주 2글자, 일주 2글자, 시주 2글자. 이렇게 8글자죠. 그런데 이 글자들이 그냥 아무 글자가 아니에요. 각각 음양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오행이 뭐냐? 바로 목화토금수입니다. 나무, 불, 글, 쇠, 물. 이 5가지 기운으로 세상 만물을 설명하는 게 동양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각 오행은 우리 몸의 장기와도 연결됩니다. 목은 간, 담과 연결돼요. 간 기능, 눈 건강, 근육과 힘줄 이런 것들이죠. 화는 심장, 소장과 연결됩니다. 심장 기능, 혈액순환, 정신활동이 여기에 속해요. 토는 비장, 위와 연결돼요. 소화 기능, 면역력, 근육의 탄력성이죠. 금은 폐, 대장과 연결됩니다.
호흡기 건강, 피부, 면역 체계가 여기에 해당해요. 수는 신장, 방광과 연결돼요. 수분대사, 생식 기능, 뼈와 치아 건강이 이쪽이죠.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 5가지 기운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많고, 어떤 사람은 금이 하나도 없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오행의 균형이 우리 몸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주에 목이 너무 많은 사람은 간 기운이 과해서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화를 잘 내거나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근육이 자주 뭉치는 증상이 나타나죠. 반대로 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폐 기운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단순히 운세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몸의 강약점을 알려주는 건강 지도인 셈이죠.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체질과 사주, 이 둘은 왜 연결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바로 음양오행 이론이죠. 사상체질론도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사주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로 말하는 두 개의 시스템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상체질에서는 사람을 음인과 양인으로 먼저 나눕니다. 양인은 태양인과 소양인이고 음인은 태음인과 소음인이에요. 양인은 양의 기운이 강해요. 활동적이고 열이 많고 밖으로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하죠. 반면 음인은 음의 기운이 강해요. 조용하고 몸이 차고 안으로 축적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이 개념이 사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사주에서 화와 목이 많으면 양의 기운이 강한 거고 수와 금이 많으면 음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대략 이 사람이 양인인지 음인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의 사주에 화가 3개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열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체질로 보면 소양인일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그런 분들은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열이 위로 많이 올라가고 시원한 음식을 좋아해요. 반대로 사주에 수가 많고 목이 없는 분은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할 확률이 높아요. 체질로 보면 소음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찬 음식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되죠.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주는 타고난 기운이고 체질은 실제 몸의 상태니까요. 살아오면서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둘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주와 체질을 함께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자신의 건강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주만 보거나 체질만 볼 때보다 둘을 함께 볼 때 훨씬 더 정확한 건강 조언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주로 타고난 기운의 편중을 보고 체질로 현재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둘을 종합해서 음식과 운동, 생활 습관을 맞추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행과 우리 몸의 장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목은 간, 담낭과 연결됩니다. 간은 해독 기능을 담당하죠. 또 눈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과 힘줄도 목의 영역이에요. 화는 심장, 소장과 연결됩니다. 심장은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정신활동과도 관련이 깊어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화의 영향이죠. 토는 비장, 위와 연결됩니다. 소화 기능이 여기에 속하고 면역력도 토가 담당해요. 비장은 혈액을 저장하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금은 폐, 대장과 연결됩니다. 호흡기 건강이 여기 해당하고 피부도 폐와 관련이 깊어요. 동양의학에서는 폐가 피부를 주관한다고 말할 정도죠. 수는 신장, 방광과 연결됩니다. 수분대사, 노폐물 배설이 여기 속하고 생식 기능과 뼈, 치아 건강도 수가 담당해요. 이렇게 오행과 장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그에 해당하는 장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목이 너무 많으면 간에 열이 많이 쌓여서 화를 잘 내거나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두통이 자주 올 수 있어요. 금이 없으면 폐 기능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알레르기가 생기기 쉽죠. 수가 약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붓기 쉽고 허리가 약하고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걸 알면 뭐가 좋으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주를 보고 아, 나는 금이 약하구나 하면 평소에 폐를 보강하는 음식을 먹고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도라지, 배, 은행 같은 음식을 챙겨 먹고 미세먼지 심한 날엔 마스크 쓰고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체질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1. 체격이 큰 편이고 골격이 튼튼하다. 2.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다. 3. 호흡기가 약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 4. 살이 잘 찌는 편이다. 5. 느긋하고 의젓한 성격이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하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1. 체격이 작고 마른 편이다. 2.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편이다. 3.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이 잘 난다. 4.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5.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불량이 온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하면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1.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편이다. 2.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빨개진다. 3. 소화는 잘 되는 편이다. 4. 활동적이고 급한 성격이다. 5. 두통이나 열감이 자주 느껴진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하면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그룹입니다. 1. 목덜미와 어깨가 발달했다. 2. 추진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다. 3.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시력이 약하다. 4. 혈압 문제가 있거나 간 수치가 높다. 5. 매사에 적극적이고 과감하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하면 태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태양인은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로 매우 희귀한 체질이에요. 어떠세요? 자신의 체질이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물론 이건 아주 간단한 자가 체크일 뿐이고요. 정확한 체질 진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도움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체질이 뭔지, 사주 명리학이 뭔지, 그리고 이 둘이 왜 연결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행과 우리 몸의 장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양인과 음인의 차이를 파고들 거예요. 양인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음인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체크한 체질 결과를 기억해 두세요. 다음 회부터는 각 체질별로 먹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음식, 해야 할 운동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체질 체크 결과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